크라이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양대리님. 그 지난 귀금속 시장에 대해서 시황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처음 네, 출연하시는 거니까 네. 크라이스님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라이스님 학력도 화려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디 나오셨죠? 저는 UCLA에서 석사했습니다. MBA 했습니다. 네. 경영학이요. 네네네. 세부 전공이 따로 세부 있으시잖아요. 전공은, 네, 파이낸스 금융 전공했습니다. 금융. 아, 거기선 어떤 거 배우는 거예요? 기업 평가, 분석, 가치 네. 평가를 주로 하죠. 모든 투자 대상의 가치 평가를 합니다. 와, 부동산, 주식, 채권,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시경제나 미시경제 이런 것도 다 배우나요? 거시는 깊게는 안 하고 네. 미시는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공부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네. KGTC라는 금도매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KGTC는 가장 오래된 금도매 업체 중에 하나고요. 대략 연력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2000년에 만들어졌죠. 2000년. 그러면은 한국궁궐에서보다도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금거래소나 또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삼성금거래소보다 더 오래됐죠. 저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 소매를 안 해서 네. 개인 고객들하고는 거래를 안 하거든요. 거기서 그 크라이스님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죠. 선물과 현물을 섞어서 이렇게 약간 금 가격을 예측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전망을 세우고 그 전망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9시부터 6시까지는 현물을 주로 거래하고 그러면서 뭐 필요할 때는 선물 시장을 적극 활용합니다. 선물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해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해지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웬만한 일반적인 업체에서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적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해지를 왜 하는 거죠? 해지를 왜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금을 사고 파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금값이 변동하잖아요. 그 밤사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급등할 때도 있긴 하지만 아, 내가 보유한 금이, 네. 그렇죠. 만약에 금값이 많이 내려버리면 그 다음날 무조건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아닌 거예요. 해지를 안 해버리면. 그건 음, 금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도 볼 수 있고 투기라고도 볼 수 있는 투자와 투기의 영역이지 그건 장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딩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황을 계속 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황을 굉장히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금값이 네.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런 네. 건지 이런 거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 차트거든요. 네,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져온 차트고요. 선물 시세입니다. 네, 12월물 선물은 지금 현재 현물 시세보다 한 30불 정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왜냐하면 선물은 이제 12월물이라는 건 12월에 내가 사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물 시세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움직임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선물 시세가 현물보다 더 높은 편이죠. 네, 일반적으로는 대기의 경우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12월 나중에 사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그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그 금을 보유하는 보관 비용이나 이자 비용 같은 걸 감안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네, 네, 가격을. 맞아요. 네. 유식한 말로는 이제 콘텐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콘텐고 맞아요. 네. 네, 네. 네, 물론 반대의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상황은 콘텐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막상 12월이 되면 거의 똑같아져요. 선물. 이제 인도할 시점이 되면 현물과 네, 선물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보통 높고요. 네, 금 선물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 인도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원래 지금 10월물을 거래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저도 이게 정확히 이유는 몰라요. 대부분 10월물은 거래 안 하고 12월물을 거래합니다. 12월이 되면 또 2월물을 거래하게 될 텐데 네, 지금 이 시점은 하여튼 12월물을 항상 거래하더라고요. 이게 7월 30일자예요. 7월 31일자. 네. 7월 말부터 이렇게 금값이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계속 내리고 있네요. 네, 계속 금값이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금값이 오르는 차트라고 생각했어요. 오르는 추세다. 네, 8월 1일부터 지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네. 바뀌어서 지금 계속 내리는 세인데, 그거는 단 한 가지밖에 제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금리 인상. 아,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 8월 초부터 이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으니까 미국에서, 미국 고용 지표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그 한 가지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월에 FOMC였나요? 그때 이제 금리 맞아요. 인상을
한번 했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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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왜 또 갑자기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시장은 전부 이게 마지막이야라고 판단하긴 했어요. 근데 연준 위원들은 계속 발언이 고용이 좋으면 한 번 더 할 거야. 고용이 좋고 물가가 안 잡히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고용이 좀 식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고용이 나오는 지표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또 최근에 이제 실업률도 발표되는데 계속 좋았어요. 음, 고용이 좋으니까 지금 시장이 막상 내일 물가가 발표되는데 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 네, 같아요. 제가 볼 네. 때. 이 내림세는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도 있고, 고용이 좋기 때문에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물가와 고용이거든요, 현재. 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도 고용이 안 좋으면 연준은 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됩니다. 고용이 나쁘기 때문에. 고용이 근데 좋다는 건 경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목표가 정확하게 두 개예요. 딱 연준이 딱 갖고 있는 목표는 첫 번째 물가 안정, 두 번째 고용 안정.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따라서 고용이 좋으면 지금 금리를 한번 더 올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사실 뭐 또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는. 왜냐? 시장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근데 이제 8월부터 계속 이제 고용 발표되는데 좋으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몸값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내일도 하나 발표가 되거든요. 내일은 물가가 발표되는 날이라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라서 이제 고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고용 때문에 물가 때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물가와 고용이 맞붙으면 물가가 제일 중요하죠. 아, 그럼 이 어떻게 보면 내일이 핵심이겠네요? 내일이 아주 중요하죠.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죠. 네. 내일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금값이 완전히 요동을 칠 겁니다. 금값, 주식, 달러 가격이 와도 요동을 칠 거예요. 근데 네. 지금 그 가운데 3.3%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컨센서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네. 지난달인데 이게 계속 물가가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오를 거라는 컨센서스가 나왔네요. 잘 보셨는데요. 이게 사실 그 작년부터 보면 계속 내려왔거든요. 네. 물가 지수가 8.3, 8.2 이래서 쭉 계속 내려왔는데 전년 대비 지금 최초로 이제 올라왔어요. 3.3. 이게 음, 작년 6월이 아마 역사적 고점이었을 거예요. 9.1%. 그러니까 작년 6월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때가 9.1%로 제일 높았어요. 이때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었죠. 네. 지난달 물가가 확 내려왔거든요. 3%로. 근데 7월은 이제 이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뭐 조금 더디게 내리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몸값이 빠지지 않을까. 물가지수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실제 지금 제가 빠진 건 그것보다는 고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럼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흔히 금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얘기해서 물가가 오히려 높을수록 금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왜 맞아요. 물가가 높게 뛰면은 오히려 금값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긴 추세, 긴 흐름으로 보자면 물가에 대한 해칭 수단이 금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금도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긴 추세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단기적 관점을 말씀드리거든요. 한두 주간의 추세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제 직업이 그런 것이라서 그런 걸 분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금값에 변동하는 그런 요인을 이해하시려면 단기적 움직임을 음, 이해하시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네. 단기적인 달러의 움직임과 상반되게 움직여요. 달러의 가치와 가장 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투자 자산을 크게 분류하면 네, 안전자산이 있고 위험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서 안전자산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분류한다고 보시면 위험자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뭐 주식 이외의 기타 자산들 위험자산이고 네, 안전자산은 금, 달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안전자산 내부에서는 재밌게도 달러와 금이 있는데 이 둘이 대체제예요. 이 둘이. 달러가 서로 약세일 네, 때는 금이 강세고 금이 강세일 때는 달러가 약세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거 이제 답변이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거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금은 가만히 있고 달러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달러의 가치만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달러가 내리면 금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모든 투자 자산이 달러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음, 이건 복잡하다. 여튼 이 둘은 대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전자산을 살려면 대안이 좀 많아요. 네.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엔화도 있죠. 네. 유로화도 있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안 떨어질 만한 걸 고르는 거예요. 안전자산 중에서는. 네네. 안전자산이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유로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엔화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맞네요. 금밖에 없어요. 내가 달러 네. 안 사면 난 금이. 그래서 네. 이 둘이 상당히 상반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기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추이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기적 금값을 예측하는데 직방이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금값이 떨어졌잖아요. 네. 달러 지수는 이제 유로와 엔화 뭐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평가한 거거든요. 아, 저는 이제 국내 네네. 금값에 민감해서 달러 지수는 잘 안 보는데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의 1,300원도 넘었죠. 1320원까지 갔었거든요. 달러 지수가 지금 좀 오름세잖아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지금 7월 14일 정도가 저점이고, 그다음부터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이러면 이제 금값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추락하면 그러니까 보시면 쭉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네. 완전히 여기가 안 되네 진짜. 그리고 네, 30. 이게 오르는 추세가 되게 가파르네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 국내 경제가. 네.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새마을금고 뱅크런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한국 경제가 그렇게 지금 좀 취약하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대중국 수출이 1등은 아닌데 2등으로 밀렸는데 미국 다음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 불경기잖아요. 네네. 중국이 지금 불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달러 지수보다도 더 가파르게 환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내일 물가가 높으면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올라가면 환율은 아마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국제 금시세는 하락을 하겠네요. 국제금 시색은 진짜 많이 하락할 수 있죠. 보스턴 근거래소 거 잠깐 볼게요. 네. 저랑 친하니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1925불이거든요. 아, 만약에 내일 네. 물가가 예상보다 높으면 네. 제가 볼 때 1900불 위협받습니다. 위협받아. 진짜요? 네, 근데 제 생각인데 예상치에 부합하잖아요. 네. 3.3%가 나오면 네. 내일부터는 금값이 국제 금값이 오르지 않을까. 환율은 내리고. 왜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네. 연준 위원들이 제가 글에도 썼는데 오늘 우리 카페 스테커스 카페에서 제가 글도 썼는데 제가 이 기사는 링크를 달았었거든요. 네. 연준 고위 인사들이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종결됐다. 더는 올리지 않을 거라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필라델피아 패트릭 하커 9월 중순 사이까지 쇼킹한 물가가 나오지만 않으면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야. 유지할 거야. 네. 미국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도 이 사람 뉴욕 연은 총재는 좀 급이 높죠. 높다고 보시면 네.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간다면 예상대로 하락한다면이라 표현을 했지만 예상대로라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네. 현재 기준금리는 최고치에 근접했다. 더 올리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니 네. 예측대로 나오면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겠네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내일 발표해서 쇼킹하게 진짜 막 네. 3.5면 제가 볼 때 별로고 네. 조금 높아도 잠깐 일시적으로 1900 테스트하고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여튼 음. 내일 끝나면 이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렇다라는 건 미국의 그 채권에 대한 그 가치도 하락했다는 거고 달러에 대한 신용도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 금 가격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더 올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위기에 빠지면은 전 세계가 갑자기 달러를 찾게 되니까 이게 되게 글로벌적인 위기니까. 그렇죠. 미국이 신용등 강등되면 달러가 오르거든요. 되게 좀 신기한데
그러니까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사람들이 그쵸. 불안하니까 돈을 현금을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2008년 위기 때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에서 터졌는데 이상하게 달러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 아, 있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이슈가 딱 터지면 일시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폭등을 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때는 일단 다 집어던지고 금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먼저 돈을 찾더라고요. 뱅크런 하는 거죠. 돈을 찾는 현금을 인출하는 거죠. 이고 뭐고 채권이고 다 팔아 던지면서 현금을 찾는 거. 코로나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코로나 때도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달러만 그때 현금이 킹이었어요, 그때.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그치고 금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 네. 후에 주식이 폭등하고 뭐 그러니까 그 위에 금리 인하하고 뭐 하면서 주식이 폭등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떤 우리가 공포스러운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그 신용 등급의 강등은 금 가격에 있어서는 좀 좋은 영향이긴 할까요? 아 이거 좀 복잡하다. 복잡하네요. 지금 제가 좀 생각해볼까. 이거 제가 좀 고민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려야 돼.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채권을 엄청나게 팔아야 되거든요. 네. 미국이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할 겁니다. 바이든이 내년에 선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공약들이 전부 돈을 쓰는 거라서 재정 집행을 엄청나게 해야 돼서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됐으니까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를 거거든요. 이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볼 문제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강등되면 그 채권은 구리니까 안 사게 되고 금 네. 가격이 오르는 게 맞긴 한데 미국의 특이점은 우리나라 같으면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신용등급 강등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네. 하지만 미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기축통화 국가이고 글로벌 챔피언이 짱이기 때문에 또 달라요. 미국이 금리 6% 5% 준다 그러면 국채를 살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죠. 실제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요?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미국은 다르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거든요. 미국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미국 경제에 맞서지 마라. 워렌 버핏 버크셔의 회장은 미국채를 사야 할 때. 근데 어. 일반적으로는 신용등급 강등되고 국채를 쏟아부으니까 네. 최근에 빌 에크먼 이런 사람들은 리틀 네네. 버핏으로 불린다고 하죠. 빌 에크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식에 기반해서 국채 팔아라. 미국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별로다라고 하지만 버핏은 사들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사실 미국채가 금리 많이 주면 사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안 사겠죠.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던지겠죠. 그쵸. 우리가 아르헨티나 국채나 뭐 이런 거 안 사잖아요. 네. 브라질 채권 안 사잖아요. 아무리 금리 많이 줘도. 걔네는 진짜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약간 복잡하다, 미국 채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더니까 단기적 관점, 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단기적으로 지금 금값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80불에서 30불 넘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아까 현물 시세로 1930불이었잖아요. 올해 2100불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 현물이. 크레딧 스위스 문제 사건 터지고 뭐 그 당시에 2000불이 넘었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2100불에 근접했었으니까 이 룸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음. 볼 때 하방 룸은 크질 않거든요. 1900이 지지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그 네. 중국계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그렇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건데, 그리고 G2 국가기도 하고, 이 중국이 네네. 이렇게 크게 흔들려서 경제가 안 좋고, 뭐 옛날에는 뭐 리오프닝이다 하면서 이제 막 코로나 봉쇄 해제되면서 이제 막 소비 늘어나고 경제 살아난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막 수출이나 막 소비나 이런 거 아주 박살이 났더라고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그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건 이제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금리 인상이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미국의 국채 문제, 신용등급 강등, 은행 문제, 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 상황에서 네.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일본 엔화가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양적 완화를 긴축으로 들어가려는 음. 포지션을 좀 잡고 있거든요. 일본이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YCC 같은 일본도 이제 경우에도 그 상단 그렇죠, 캡을 그렇죠.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긴축을 사실상 들어서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보자면 엔화도 안전자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 포지션을 늘릴 가능성이 있죠, 사람들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그만큼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한테 대하는 금, 물론 네. 엔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가장 전통적 대하는 금, 내일 그 물가 발표되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좀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내일 추세는 특히 상승으로 나온다면 한동안 상승으로 갈 것 같아요. 특히 상승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하락이 깊게 나가려면 내일 쇼킹해야 돼요, 물가가. 아! 이래야 돼요, 다들. 망했다, 이런 느낌? 망했다, 예. 이러고 주식 막 폭락하고 막, 예? 주식 전부 새파랗고, 이런 느낌? 물론 국내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 환율이 네. 네, 환이 이제 1320원 돌파, 막, 밤사이 10원, 20원 막 뛸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측대로 나오면 제 생각에 일시적으로 요동을 크게 치겠지만, 뭐, 금은 오르고 달러는 천천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게 될까요? 네네. 중기적으로 저는 약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골드강 달러 약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금리는 상단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금리의 상단이 없어요. 얼마를 올릴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금값이 그때 1680불까지 갔나? 네, 계속 맞아요. 내리는. 네. 대체 이게 언제 멈추는 거야? 공포가 주식도 끝도 없이 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작년 10월에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구나. 네. 조만간 멈추겠네. 이런 기대감이 오면서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논할 때 한 번 더 올리냐 안 올리냐 이런 얘기잖아요. 최악은 한 번이란 말이죠. 네. 내일 물가가 정말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럼 한 번 더 올리겠죠. 네. 그 뒤는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달러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약세, 중기라는 게 이제 올 연말까지 봤을 때는 약세, 금은 강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하면, 국내 금값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관점 자체가 달러로 표시된 금값을 말씀하신 그래서 거니까요. 국제 금값은 오를 것 같고, 달러 환율은 내리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금값은 그 둘의 곱으로 표시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약간의 어떤 시그널만 나와도 끝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음. 판이 너무 높아서 판이 네. 너무 높아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뭐 엄청 좋지 않으니까 네. 엄청 막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상적 시그널에서는 우리가 1200원 아래에서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감안해야 된다. 근데 뭐 둘이 곱하면 30만 원 이상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음. 상황에서 이제 그 기축 통화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뭐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뭐 그런 건 네. 일어나면 안 되지만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길게 보면 금은 하여튼 괜찮은 거죠. 길게 봤을 때. 음. 근데 지금 되게 특이한 시점입니다. 환과 음. 금이 동시에 막 요동을 치고 있는 어떻게 보세요, 메리님은? 저요. 예. 제가 뭐 사실 네. 단기적인 그런 걸 이제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쉽진 않기는 네. 한데 제가 저번 FOMC 때였나요? 금리 인상이 네. 있고 나서 그리고 또 네. 발언들도 상당히 좀 긴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 생각보다 시장이 이제 겁을 좀 덜 먹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네, 맞아요. 네. 예. 그럼 이제 만약에 다음 9월 FOMC 때 금리 인상을 오케이 한 번 더 한다고 치더라도 이번 7월의 파급력보다도 더 적지 않을까. 그러면 점점 맞아요. 예, 금값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데미지가 약해지는 거니까 예, 뭐 단기적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저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 연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금 가격이 지금 가격은 되게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네네. 저도 네. 뭐, 국제금값에서는 확실히 동의하고, 네. 환이,
환이 어떻게, 환이 막 급락할 가능성만 없다면 금은 오른다고 예. 봅니다. 환이 뭐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 그러려면 1,100원대로 가려면 우리가 막 엄청 잘 나가야겠죠? 그죠? 아니면 지금은 예.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네. 대중 수출이 없어지는 바람에 네.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좋았던 건 사실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뭐 1,300원 위가 정상이 될 수도 있죠. 뭐 변화의 시기라서. 이게 네.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 양도현님이랑 저랑 그 관점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 미중 갈등은 메가 트렌드. 네. 그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둘이 싸워서 한 명 박살나기 전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지 뭐 언젠가 갑자기 화해할지. 예. 저는 화해 못 양보가 한다고 보는데 저는 없다고 보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한 10년간은 미중 갈등은 메가 트렌드. 그 미중 갈등 하에서 기축 통화를 가지고 다툰다. 네.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이 약화시키는 게 중국의 목표일 거 아니에요. 예, 그쵸. 네, 그 상황에서 그 골드가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음. 우리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의 네. 대전제인데, 그 네. 대전제는 저는 뭐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그 물가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모셔서 이렇게 시황도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예, 그런 깊은 인사이트 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깊진 않지만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저도 뭐 조사하고 해서 연구하고 제가 다 알지를 못하니 네, 아니 근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A 이제 졸업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서. 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